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문제 다 풀어보셨죠? 네. 쉬워요, 어려요? 쉬워요.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그 처분 벌칙 문제라 그 나중에는 쉬워. 근데 뭐 암기가 덜 됐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 있어요? 어려운 문제 질문. 뭐 풀어줘야 되겠다. 예? 4번? 4번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은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걸 골라서 틀린 거? 틀린 거. 자,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질문 맞았어요? 왜 틀렸어요? 시도지사. 그리고 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앞뒤 다 틀렸어.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자격지수는 기소. 기억나요? 예, 그거.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요. 그러면 2번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뭘 받으면? 징역. 그러면 징역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됩니까? 예, 자격 취소예요. 어느 법 위반해서 징역 받아야 돼? 2번. 3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에 의해서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지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다. 자,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시험 못 봐? 3년.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개업도 못 한다고 했죠? 네. 4번. 등록관청은 개공이 사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자, 사망은 필치 사유입니까? 임치 사유? 필치. 맞고. 자, 등록관청은 개공이 업무 지역 범위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거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았어요? 네. 그죠? 근데 뭐가 걱정이야? 자, 또. 9번? 예, 9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 틀린 걸 골라라.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 9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양벌 규정은 서공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에 한 경우에 적용된다. 맞아요? 아니요. 그럼 양벌 규정은 뭐예요? 내용이 직원이 징역 또는 벌금 받으면 개공이 벌금형을 부과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과태료는 양벌 규정 적용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과태료는 양벌 규정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직원이 과태료 보면 사장도 과태료 받는다 이런 규정이 없다고.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직원이 잘못해서 징역 벌금 받으면 사장이 벌금 받을 수 있다. 이게 양벌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없다고 책에 다 적으셨어요. 1번 틀렸고. 자, 2번. 자,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2개의 사무소를 뒀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중사무소 1년하고 1천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임치요, 필치요? 임치면서 1년하고 1천. 머릿속에 이게 쫙 나와야 돼. 임치 1년 이렇게 쫙 나와야 된다고. 자,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맞았어요? 네. 이 앞에 병과 이야기 했는데. 병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징역하고 벌금은? 징역하고 벌금은 병과할 수 있어? 그러면 처분하고 징역은? 뭐 딴 세상에 온 것 같아. 이 앞주에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등록 취소 처분,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있죠? 그러면 행정벌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행정벌. 행정형 벌하고 행정원서벌, 질서벌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형벌이 징역 또는 벌금, 질서벌이 뭐가 있어요?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는 병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처분하고 이렇게. 병가가 자유롭다 그랬죠? 그 말은 자, 등록을 취소시키면서 징역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자격 취소하면서 징역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징역하고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돼? 안 돼? 왜? 또는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방금 내가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징역하고 과태료는 병과 돼?
이렇게 병과할 수 있어? 방금 색깔이 빨갛잖아. 그렇지. 병과할 수 없다. 그러면 벌금하고 과태료는 그 지문에 뜬 거잖아요. 병과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이 앞주에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참 신기하죠? 이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은데 이렇게 어렵게 느껴요. 그 351페이지 봐보세요. 351페이지 그 벌칙 일반에서 3번. 벌칙 일반에서 3번 했죠? 그 밑줄 그어줬어 안 그어줬어? 안 그어줬어? 네. 이거 안 했나? 네, 안 했어요. 351페이지. 진짜로? 네. 아. 어? 확실해? 네. 아,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아주. 그러면 어디서 했지? 다른 학원에서 했나? 다른 학원에서 했나? 좋았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적어놔. 처분하고 형벌은 병과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징역하고 벌금은 병과할 수 없어요. 또는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징역하고 과태료, 벌금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그 3번에 벌금하고 과태료는 병과 안 돼. 징역 과태료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는 병과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빨간 걸로 더 써야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병과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몇 줄 안 되지만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껴.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떠. 이게 단독 문제가 아니라 3번 지문처럼.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문제 풀 때 꼭 2개 가지고 안 풀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 모르면 하나 지문은 하나는 원래 몰랐던 거고. 이거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지문에서 답이 안 나온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독 문제로는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지문으로 금지행위 문제 나올 때도 4번 지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 과목은 특히 세세하게 알아야 돼. 다른 과목 틀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 듣고 이렇게 하란 대로 하면 점수 잘 나와. 이게 수업은 안 빠져야 돼, 수업은. 그죠? 예. 이게 틈만 나면 이렇게 그래서 빠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4번 지문 보세요. 자, 쌍방대리 3년하고 3천 맞아요? 네. 왜? 쌍방대리 금지행위 관, 직, 쌍, 투. 그래서 쌍방대리 있잖아요. 네.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그 다음에 개공이 보존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에서 300만 원 벌금 받았죠? 네. 그러면 이 법사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고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 세 번째 줄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밑줄 보세요. 그게 뭐요? 아니, 그 지문이 어디서 나와? 결격사유에서 나오잖아요. 결격사유라고 적어봐. 아니,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잖아요. 몇 년간? 3년간. 그러니까 그걸 문장을 연결하면 개공 보존의 위반 행위로 양별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개공이 받았죠.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그 말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라고. 그걸 빙빙 돌린 거잖아요. 그죠? 예, 옛날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 이거 기출 지문이거든요.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무슨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밑줄 그으면 그게 결격사유야.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벌 규정 때문에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본인이 잘못해서 300만 원 받으면 결격.
이해되셨어요? 큰 말이다. 나머지는 큰 문제 없죠? 예, 없을 거예요. 좋아. 그렇죠?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다 알아. 모르는 것 같아도. 지까지는 몰라. 근데 지까지 알 정도면 스토커즈 수준이지.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412페이지. 자, 토지 이용, 우리가 이 앞제 토지거래 허가제 하다 말했죠? 네. 토지거래 허가제.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 두 문제 정도는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번 모의고사도 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 들어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앞전에 뭐 허가 대상이 뭐고 안 된 건 뭐고 허가권자가 누구고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누군가 공부했죠? 그럼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그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구역을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국장. 같은 시도 관할구역 일부를 지정할 때는 시도의사.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는 누구라고 배웠어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요. 그럼 허가 신청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허가 신청은 당사자 공동,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 흔들면 안 돼. 자, 이 앞전에 그거 하고 이제 또 토지 허가 받으면 일정 기간 이용 의무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거주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는 몇 년간 이용하라고 했어요? 2년. 그거 기억나? 2년. 왜 2년이라 했어요? 거주. 그러면 축산, 농업, 업, 임업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는? 2년. 왜? 두 글자. 축산, 임업, 농업. 이렇게 두 글자. 그러면 대체 토지, 대체. 그래서 몇 년? 2년. 그거 기억나? 예, 그렇게 이용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토지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7번에 그 첫째 줄 보세요. 밑줄 보세요. 세 줄 밑줄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자, 허가 기준. 저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그럼 아까 거주용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는 몇 년? 2년. 거주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 거주 목적으로. 축산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축산. 그 목적으로 이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용 의무예요. 무슨 의무? 이용 의무. 거기만 밑줄 그어서요. 이게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박스는 볼 필요 없고 오른쪽 조사. 그럼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관청이죠? 그러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해야 돼요. 매년 몇 회 이상? 1회 이상. 자, 국토교통부 0입니다. 그 장관이 아니라 두 번째 줄. 국토교통부 0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1회 이상 이용 실태를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조사한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제목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실태 조사를 하고 해봤는데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그럼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이행하라고.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라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 첫째 줄 후단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밑줄 보세요. 이 상당한 기간이 몇 개월 이내입니까? 3개월 이내 적어서요. 뒷페이지 나와 있는데 거기다 적어 3개월 이내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없다? 몇 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3개월. 그러니까 이용 목적대로 허가받은 목적도 이용 안 하니까 이용하라고 이행명령 떨어집니다. 근데도 말을 안 들어. 허가 취득한 자가 토지 취득한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 2번 이행 강제금 나와 있어요? 네.
자, 부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가할 때는 미리 통지를 해줘야 돼. 사전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뭘로 통지를 했어요? 문서. 그거 문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자, 이행관계 부가권자는 허가관청이고 사전에 통지를 해준다는 거죠. 이행관계는 부과한다고. 뭘로 통지해야 돼? 문서. 사전하고 문서 이 지문. 그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이행강제금이 떨어지겠죠? 자, 두 번째 줄.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 100분의 10 범위 내입니다. 범위 내 동그라미.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떨어져. 몇 퍼센트? 10%. 근데 이것은 이제 실거래가를 기준한다. 세 번째 후단. 뭘 기준한다? 실거래가. 거기에 동그라미 쳐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들어간다 그랬어요? 10%. 그러면 그 기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박스 안에 이걸 다 외워야 돼. 별거 아니에요. 자, 1번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뭐에 따라서요? 방치만 동그라미. 그러면 몇 퍼센트? 10% 다 부과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해요. 거주 목적으로 취득을 했죠. 허가를 받아 취득했잖아요. 근데 거주 목적으로 이용해? 안 해? 아예 내버려뒀어. 괘씸하죠? 그러니까 이행강이 얼마? 10%. 방치는 얼마? 10.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했어. 남에게 임대 내줬어. 자기가 취득해놓고 남에게 임대 내줬다고. 임대 동그라미. 얼마? 7%입니다. 7. 그 다음에 3번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해서 이용했어. 변경 동그라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주 목적으로 취득해갖고 뭐 축산업을 한다 할지 소키업 한다 할지 변경해서 이용했죠. 승인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 얼마? 5%. 그러면 그 세 가지 외에는 얼마? 7%. 자, 연습할게요. 자, 방치한 경우는 얼마? 임대한 경우는? 7%. 변경해서 이용한 거? 5%. 나머지 그게 왜? 7%. 되게 쉽죠? 그러면 다시 연습. 임대? 7. 변경? 5. 방치? 10. 그 외에? 7. 그렇지. 다시 한번 시작. 방치? 10. 임대? 7. 변경? 5. 그 외에? 7. 그렇지. 그러면 변경? 5. 임대? 7. 방치? 7. 그 외에? 7. 그래. 그렇죠.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10% 범위 내인데 아예 그냥 내버려도 방치한 경우는 10%. 됐어요? 남에게 임대해서 이용한 경우는 7.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서 이용한 것은 5. 그 외에는 얼마? 7. 되게 재밌잖아요. 방치? 10. 그렇죠? 임대? 7. 그렇지. 변경? 5. 그 외에? 7. 그래서 이제 1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 안 하면 이용하지 않고 변경하면 이행강제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자, 두 번째 줄.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있습니까? 네.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그러니까 올해 한 번, 내년에 한 번 이런 형식으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됐어요? 예. 자, 오른쪽 페이지 6번도 봐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은 의무 이용 기간이 지난 후, 여기 밑쪽 보세요. 의무 이용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럼 아까 거주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의무 이행 기간이 몇 년? 2년. 2년이 지나버리면 이제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의무 이행 기간 동안에만 이행 강제금이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부과한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거 알고 그럼 이의제기. 너무 억울하다. 나는 이행강제금이 10% 부과돼서 너무 억울하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점에서 보세요. 부가처분 고지를 받는 날부터 며칠이네? 30일. 30일 동안. 이의제기 동그라미. 자, 며칠이네? 이의제기? 30일. 며칠? 30일. 며칠? 30일. 그러면 복습할게요. 우리가 이 앞뒤에 허가 불허가 처분할 때 불만 있는 사람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이의 신청. 내가 지구를 떠나고 싶어. 2장만 남겨봐. 아니다. 410페이지. 처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기억이 있어 없어? 없어. 자,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 불허가 처분 떨어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처분 받은 날부터 몇 개월? 1개월. 이의 신청하라고 진하게 동그라미 쳐졌죠? 네. 근데 이행 강제금에 대한 이의 제기는 며칠? 30일. 30일하고 1개월은 틀려. 네. 틀립니다. 1개월은 달로 끊잖아요. 네. 31일짜리도 있고 30일도 있고 29일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해야 돼. 자, 이행 강제금 이의 제기는 30일이고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몇 개월? 1개월. 자, 그런 거 잘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강제징수. 자,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러면 강제징수 들어갑니다. 예, 그거 알아줘.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허가 취소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줄. 허가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허가 취소 동그라미.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동그라미, 조치 동그라미, 조치 명령을 알 수가 있다. 자, 허가 취소, 처분, 조치 동그라미 쳤어요? 네. 이 지문을 좀 익혀 두셔야 돼. 그냥 필요해서 그래요. 이제 그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면 허가 취소가 당할 수도 있고 필요한 처분, 조치 명령 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청문은 취소만 거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여기도 취소할 때는 청문 거칩니다. 거기 밑에 2번 청문 나와 있죠? 네. 허가 취소할 때는 청문 거쳐. 그러니까 여기도 뭐 할 때만 청문 거쳐? 취소. 그랬죠.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취소만 청문 거치잖아요. 그죠? 네. 네. 끝. 끝났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뭐가 나와요? 선매가 뭐야? 선매가 뭐냐고. 선매요. 그죠? 자, 선매 들어가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허가 신청은 아까 누가 한다 그랬어요? 당사자? 공동. 그럼 이제 가부 토지가 있어요. 이게 허가구역 내 토지예요. 그럼 이제 을에게 팔려고 해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니까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적합하다. 이 토지를 미리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지정을 하냐면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누구를 지정해? 그러면 선매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 중이냐?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한국토지주택공사랄지, 공공기관, 공공단체 있어요? 없어요? 이 중 하나를 지정을 해요. 매수할 자를. 이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을 해서 매수하게 하는 제도. 우선. 이분들의 우선에서 매수하게 하는 제도가 선매야. 됐어요? 공익사업용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용 토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하면 이제 허가 신청을 했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 그러니까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자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갖고 통지를 해줘. 몇 개월 이내 통지를 해주냐면 1개월 이내입니다. 언제부터 1개월? 신청일로부터. 자, 누구를 지정해서 했다고, 선매자를 지정했다고 통지를 해줘. 그럼 이제 이 선매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선매 협의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돼. 둘이 사고 팔 것을 결정을 한다고. 이것도 1개월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1개월이냐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 협의 완료를 해야 돼요. 선매 협의 완료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신청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지정해서 통지? 1개월. 그러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협의가 완료돼야 돼? 1개월. 그러면 1개월 이내 협의가 완료돼야 되니까 그 전에 협의가 진행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일 이내 협의가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선매 협의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며칠 이내? 15일.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15일. 협의를 진행을 해서 1개월 이내 끝내줘야 돼.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 됐어요? 소유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협의 완료? 1, 2개월. 그러니까 15일 이내 협의가 진행되라 이 말이야. 선매자. 이 사람을 선매자라래.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잘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협의를 할 때 무슨 가격으로 이건 해야 되냐? 감정 가격입니다. 무슨 가격?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감정 가격으로 이 사고 팔수가 할 수 있어요. 선매자하고. 근데 이제 이 협의가 안 돼 버리면 계약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선매가 안 이루어졌어. 협의가 안 됐어.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 그럼 어떻게? 갑하고 을하고 지금 이거 토지 팔라고 지금 허가 내달라고 신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시장구수 구청장이 그때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요. 그때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 내용입니다. 자, 책을 보세요. 자, 선매의 있어요? 세 줄만 밑쪽에서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가로를 묶으세요. 자, 공익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를 위하여 그렇게 표현했죠.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우선하여 동그라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 그죠? 예, 이제 이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거지. 그 허가 신청 들어가면 이 토지를 국가 등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제도. 이걸 선멸하래. 됐어요? 예.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제목을 해서 선매 토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토지가 선매 대상이 되는가? 그 박스 두 줄 있어요? 그거 외워야 돼요. 공익사업용 토지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이것도 선매 대상 토지가 되고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아까 거주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거주를 해야 되죠. 그걸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 목적으로 이용했어 안 했어? 이것도 선매 대상 토지가 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가 아닐지라도. 이해되셨어요? 예. 이 두 가지를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첫째 줄부터 몇 줄 보세요. 시장구수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 계약이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공공형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 이들 중 동그라미 토지를 매수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선매자. 이걸 선매자라 그래. 그러니까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공공기관이든 한국토지주택공사든 이들 중에 하나 지정하면 그거의 선매자가 된다고. 그죠? 협의 매수케 할 수 있다. 협의 매수 동그라미. 협의 매수 미리 우선권을 주는 거지. 그죠? 예. 이제 선매자가 누구고 선매 토지가 뭔지 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선매 절차 보세요. 시장구수구청은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계약 허가 신청이 있을 때 언제부터 1개월 했어요? 허가 신청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선매자를 뭐해서? 지정해서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신청 들어가면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소유자에게 통지. 몇 개월 이내 통지? 1개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선매협의 기간 나와 있어요? 자, 첫째 줄.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자, 소유자하고 선매협의를 끝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이게 선매협의가 완료가 돼야 돼. 끝내야 돼. 그러니까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며칠 이내? 15일. 언제부터 15일? 통지 받은 날입니다. 지정일이 아니에요. 그 수정표에서 지정 통지 받은 날 이렇게 수정표 들어가 있었죠.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5일 내. 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개월 이내 끝내야 되니까 15일 이내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협의가 진행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도 지정일로부터 30일이에요.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그래, 그거 또 수정해야 돼.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협의 조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라 그랬어요? 시장구수구청장. 그렇게 나와 있죠? 그거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다 1개월. 자, 오른쪽 페이지 선매 가격 두 번째 줄 감정 가격 동그라미. 선매 가격은 무슨 가격?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보면 공시지가도 나오고 실거래가도 나오고 감정가격도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아까 이 앞주에 배울 때 불허가 통지 받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시장부터 사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무슨 가격으로? 거의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 거기서 나왔죠? 기억나? 뭐 기억이 안 나겠지. 그 다음에 아까 이행강제금 그건 뭘 기준으로? 실거래가. 자, 선매 이거 가격은 감정가격. 이게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제 감정가격 동그라미. 그 다음에 5번 선매협의 불성립시 조치 언제까지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서 통지하랬어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선매협의가 안 되면 시장구조구청장 이때 허가 불허가 통지해. 아까 허가 신청해 놓은 거잖아요. 허가 불허가 통지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 이제 선매 끝났어요. 처음이니까 그러지 어려운 거 없어. 처음이니까 그래. 됐어요? 예. 그 정도 알고. 그럼 포상금 그 뒤쪽으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포상금 있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포상금 배웠어 안 배웠어? 거의 비슷해.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이제 이 뒤쪽으로는 뭐 그게 중요 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필요하면 5, 6월 달에 한번 봐드릴게요. 선매까지만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자, DPA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400 몇 페이지? 36페이지 중개 실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실무 많이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진도 끝내야 되니까 그죠? 예, 이제 오늘 확인 설명서까지 할 거예요. 확인 설명서 일부. 우리가 확인 설명서 4가지가 있잖아요. 확인 설명서 1은 이달에 할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5, 6월 달에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 1장 실무 총설 의뢰 접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개 실무 과정 순서 알아두시라 그랬죠? 그러면 중개 실무 과정이 뭐예요? 일단 갑이란 사람이 건축물을 팔려고 개공에게 찾아가서 중개 의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의뢰 접수가 몇 번째? 첫 번째. 의뢰 접수와 동시에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이게 첫 번째. 그러면 개공은 나름대로 중개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몇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개 대상물 맞죠? 이 중개 대상물을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몇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대방 찾아가지고 설명해줘. 그럼 설명한다 해서 바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럼 사도록 만들어야 되죠? 이걸 무슨 활동? 중개활동. 또 달리편에서 영업활동. 또 달리편에서 판매활동. 또 달리편에서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가방 오리고 거래가 이루어지죠. 거래계약 체결. 이게 몇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실무는 중개계약 시부터 어디까지? 거래계약 체결까지가 실무. 근데 그래서 제목만 맺어보세요. 의뢰 접수 437페이지 계획 수립 조사 확인 중개 영업 활동 뒷페이지 거래 조건 교섭 및 계약 체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6번 물건의 인도 인수 계약 완결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중도금, 잔금, 등기이자. 이거 계약 이행행위를 말합니다. 이건 협의 실무는 아니에요. 좁은 의미 실무는 아니라고. 넓은 의미는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협의 실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네 번째죠. 실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성관주의 의무는 있어요. 무슨 주의 의무는 있다? 성관주의. 자, 성관주의 의무는 있다고 적어 놓으세요. 실무는 아니지만 성관주의 의무 있어. 그러니까 뭐라 하면 잔금 넘어갈 때 등기부 한번 더 봐야 돼. 그동안에 저당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했다고 딱 끊어보면 안 되고 최소한 그런 성관주의 의무는 존재한다는 거. 이해되셨죠? 예. 그럼 이제 실무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걸 하나씩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중개계약부터 공부하는데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이것부터 공부합니다. 중개계약 의의가 뭐예요? 의의. 의의는 누구하고 맺는 계약이에요? 의뢰인하고 누구? 개공. 이 물건 팔 테니까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승낙 떨어지면 성립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개념 끝. 그 의의 세 줄 나와 있는데 그 말이에요.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법적 성질은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와요. 이 법적 성질 그래서 공부를 해줄 건데
이제 민법을 좀 배웠으니까 쉬울 거예요. 이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봐야 돼요? 요물계약으로 봐야 돼요? 낙성이란 뜻이 뭐예요? 의사 표시만 합치만 되면 계약 성립.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개 좀 해달라 청약 있었죠? 알았다. 승낙 떨어지면 계약 성립. 이건 낙성계약이라 그래요. 이제 대립되는 계약이 요물이죠? 요식 계약으로 봐야 돼요? 불요식 계약으로 해요? 불요식이란 말은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전혀 관계없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구두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계약 성립에. 그러면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의무적으로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우리 법에서 쓰라 그랬죠?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거든요. 그러면 이 전속 중개 계약은 요식 계약으로 봐야 돼? 불요식 계약으로 봐야 돼? 요식 계약으로 봐야 돼요? 불요식으로 봐야 돼? 요식으로 봐야 돼? 여기. 어? 불요식. 불요식 나왔어. 여기는. 불요식. 요식. 또 싸우기로 했어? 여기는. 요식. 거의 2대2네. 요식. 불요식. 불요식이라는데 여기는. 요식 또? 저기서 불요식 가면 요식으로. 그렇지. 요식. 좋아. 불요식입니다. 근데 옆에다가 저 책에 있지만 여기다 적어. 전속중개계약 포함. 전속중개계약도 불요식이에요. 이게 자주 틀려. 왜 자주 틀려요? 전속중개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쓴다는 거에 머릿속에 박혀 있죠. 그러니까 요식계약으로 생각하기 쉬워. 근데 불요식이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계약서를 법에서 쓰라 그랬잖아요, 지금. 안 쓰고 둘이 구두로 전속을 맺었다고 가정을 해봐, 구두로. 그죠? 근데 이 사람이 B에게 또 의뢰하면 안 되잖아요, 전속은. 의뢰를 하면 위약금 물어야 돼요. 위약금 물어야 된다고. 계약 효력은 그대로 발생이 해. 그러니까 전속도 역시 뭐다? 불요식. 자,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2번 전속중개계약 동그라미. 자, 네 번째 줄 요식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동그라미.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역시 전속도 역시 뭐다? 불요식. 이게 자주 틀려. 이게 자주 틀려. 이제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틀려. 적게 해놓으면 안 틀리는데. 왜? 무조건 불요식으로 외워놓으니까. 근데 이제 공부 많이 해놓으면 전속중개계약을 계약서 써야 된다 이걸 알고 있으면 더 틀려버려요. 무조건 불요식이에요. 네.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이든 무조건 중개계약은 불요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계약이라고 나왔어요? 유상계약이면서 자, 대가적인 출연관계가 있다가 유상, 대가적인 채무관계가 있다가 쌍무. 우리 판례에서는 순수한 쌍무계약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럼 쌍무계약 반대가 뭐예요? 편무.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조건부 쌍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판례. 자, 이건 조건부 쌍무계약. 편무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쌍무. 그래서 이제 어디다 몇 줄 그냐면, 제목 몇 줄 걷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판례가 나옵니다. 편무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쌍무, 조건부 쌍무계약. 그 지문 있어요? 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판례에서는 순수한 쌍무라고 보지 않아요.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 조건부 쌍무. 이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유사라고 나왔어요? 위임유사의 무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무명이란 뜻이 뭐예요? 이름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요? 이름이 없는 계약이다. 이걸 달리 표현해서 비전형 계약이라고 해요. 자, 이름이 없는 계약을 무명. 근데 지금 중개계약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민법에가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민법에 보면은, 민법전에 보면, 조문에 보면은 매매계약, 임대차, 교환, 소비대차, 뭐 사용대차, 위임, 임치, 도급, 현상강호 이렇게 저기서 총 14가지가 있어요. 그 속에 중개계약이라는 이름이 없다 그래서 무명. 거기에 없다 그래서 비전형. 그럼 거기에 있는 것이 전형. 그러면 14가지가 또 유명계약 그렇게 표현해요. 됐어요? 예. 그래서 없다 그래서 비전형, 이름이 없어 무명. 그런데 무슨 유사라 그랬어요? 위임유사. 자, 첫째 줄 밑에 보세요.
민법 14가지 전형계약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이 지문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죠? 그리고 도금유사라 그랬습니까? 위임유사라 그랬어요. 이것도 신경 써야 돼. 그러면 위임하고 중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위임도 계약이거든요. 전형계약이에요. 위임은. 그러면 중개계약하고 공통점. 잘 모르겠죠? 성관주의 뭐였어요? 위임도 성관주의, 중개도 성관주의. 그래서 뒷페이지 첫째 줄. 첫째 줄로 다음 보면 이인계약과 유사한 무명계약 그 지문이 있어요? 그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학설 판례가 위임 유사의 무명. 도금 유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 그 두 번째 후단 유사한 점에서 마지막 줄 성관주의라는 단어 있어요? 거기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공통점이 성관주의예요. 위임도 성관주의 의무가 있고 중개도 성관주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 됐어요? 자, 우리가 중개를 분류할 때 상사중개하고 민사중개 이렇게 분류가 되죠. 상사중개라는 것은 상행위를 대상으로 한 거고 민사중개는 상행위 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상사중개로 봐야 돼요? 민사중개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중개계약이 민사중개계약이에요. 그러면 그 민사중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요? 일반인. 그래서 민사중개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개계약은 일시적 계약으로 봐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봐야 돼?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일시적인 말이 나옵니까 지금?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는 거래계약하고 있어요? 중개계약하고 있어요? 중개계약. 그럼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 거래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거 중개해달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래계약 끝날 때까지 효력이 지속이 될 수 있죠? 계속적 계약. 또 계약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동안 계속이 돼. 계속적 계약이에요. 이거 자주 틀려. 이거 자주 틀립니다. 이것하고 이거 가장 자주 틀려요. 전속 중개 계약하고 계속적 계약 이거. 됐어요? 전속도 역시 뭐다? 불효시. 중개 계약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자주 틀려요. 그리고 강제적이 아니라 임의적. 순수 계약이 아니라 원활 계약. 여러 계약 성질이 혼용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 좀 해놓으면 이거 두 가지가 자주 틀려. 계속적 자주 틀리고 전속 중개 계약도 불효식이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네. 요식 계약이 아니니까 자주 틀리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법적 성질 일단 이해가 됐으면 제목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큰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의 기능. 이 뜻이 뭐예요? 서면화란 뜻. 우리나라는 중개계약을 맺으면 보통 중개계약서는 써요? 안 써요? 거래계약서는 쓰지만 중개계약서는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러면 중개계약서를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뜻이야.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목만 밑줄어서 기본적 내용 확정 기능. 구두를 하면 내용이 불명확하잖아요. 계약서에는 내용이 어떤 계약을 했는가 다 적혀 있잖아요. 확정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분쟁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분쟁 예방 및 해결. 제목만 밑줄어서요. 구두를 해놓으면 나중에 들어놓고 못 들어내다 합의해놓고 안 했다고 골치 아프잖아요. 근거가 없어. 분쟁이 늘어나. 근데 계약서에는 명확하니까 분쟁이 줄어들어. 그리고 자 자주통제 밑줄어서요. 그럼 자주통제라는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스스로. 자주란 말이 스스로죠. 누구하고 누구하고? 개공하고 누구하고? 그래. 알아서 통제를 한다. 문제점을 알아서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그죠? 그럼 국가에서 간섭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왜? 자꾸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간섭을 해. 근데 문제가 안 생기면 국가에서 관여를 안 하지. 그래서 이제 오른쪽 세 번째 줄. 정부 간섭,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기능 그 지문이 있어요? 그걸 자주통제 기능을 돌려서 말한 거예요. 이제 과거의 시험에 국가 간섭이 늘어난다 이렇게 출제됐어. 맞아 틀려? 틀려죠. 그러니까 이게 서면화 기능은 국가 간섭을 완화시키는 기능. 정부 간섭을 뭐다? 완화시키는 기능. 이걸 달리 표현해서 자주통제란 말을 써요. 끝. 그 다음에 양가로 4번하고 5번 묶으세요. 투기 예방적 기능하고 유통시장 정비 근대화 기능 묶었어요? 이것은 이제 서면화 간접 기능이라고 적어 놔보세요. 서면화 간접 기능. 하여튼 서면화 기능은 맞아요. 간접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은 계약서를 쓰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했을 때 정보망에 정보까지 뭐 했을 때
공개했을 때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 의무적으로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리고 정보망에 정보 공개하라고 기억나요? 그럼 이제 정보망에 매물이 많이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보망을 통한 새로운 유통 시장이 정비되고 근대화된다 이 뜻이고, 그죠? 또 투기는 어떻게 예방된다 생각을 해봐요. 이 매물이 계약서 쓰고 정보망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 매물에 관한 정보가 뭐예요? 뭐 가격이랄지 물건 특징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특정인에게 비싸게 팔아먹기 쉬워져, 어려워져? 왜? 가격이 다 공개가 돼버리니까. 그럼 만약에 공개 안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저 건물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2억짜리를 3억에 팔아먹어도 되거든. 5억에 팔아먹어도 돼, 심지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다 가격이랄지 공시가 돼버리면 그렇게 비싸게 받아먹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양가로 4번하고 5번은 간접 기능, 정보까지 공개했을 때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서면화 기능, 기본적 내용 확정, 분쟁 예방 및 해결, 자주 통제, 그러죠? 투기 예방, 유통시장 정비, 근대화. 이렇게 제목 위주로 공부하세요. 자주는 안 나와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옛날에 딱 2번 나왔어, 지금까지. 15년 전에. 15년 전에 10에 11에 2번 나오고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중개계약 유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중개계약 종류 이건 이제 여러 번 우리가 해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중개계약 종류가 총 몇 가지? 가장 먼저 뭐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 두 번째가 독점 중개계약. 세 번째가 전속 중개계약. 네 번째가 공동 중개계약. 다섯 번째가 순간 중개계약. 나와 있어요? 네. 일반, 독점, 전속, 공동, 순가. 총 5가지. 의의하고 특징을 공부해. 이제 이렇게 분류한 거 일반적이야. 근데 학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 그것도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줄게요. 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밑줄보세요. 자, 이러한 중개계약 구분 기준 나와 있어요? 네. 중개 권한, 권한 동그라미, 부여 형태에 따라서 일반, 전속, 독점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독점적으로 권한을 부여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이야. 그럼 이 셋 중에서 가장 독점성이 강한 건 뭐예요? 독점. 그 다음에 강한 것이 전속. 가장 약한 것이 일반. 이렇게 권한 부여 형태에 따른 구분,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개공하고 의뢰인의 숫자, 숫자 동그라미. 개공 숫자. 이렇게 따라 구분한 것이 단독하고 뭐다? 공동. 이렇게도 구분해요. 공동은 여러 개공이 협력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수 동그라미, 중개 보수 동그라미. 중개 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가 순가하고 뭐다? 정가. 순가란 건 좀 이따 배우겠지만 얼마만 받아달라. 나머지는 보수로 가져라 이거죠? 정가란 건 뭐예요? 법에 규정된 법정 보수 내에서. 이해됐어요? 법에 따라서 법정 보수 내에서 이렇게 보수를 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가, 정가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학자에 따라 그렇게 분류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일반적 분류 방법이 여기 5가지인데 일반 중개계약 의의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수없이 했잖아요. A 개공에게 의뢰를 하고 일반 중개계약을 맺었죠? B에게 다시 의뢰해도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C에게 의뢰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이죠? 누가 성사시켰어요? 그렇지, B. 아주 좋았어요. 그럼 B는 당연히 보수 받아, 못 받아? 받아. 이런 형태의 일반이야. 그럼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수가 확보돼, 안 돼? 안 돼요. 화가 나, 안 나? 나요. 뭐라 그래? A, C.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됐어요? 그럼 이제 특징 한번 봐볼게요. 일반 중개계약을 맺으면 보통 계약서를 쓴다 그랬어요? 구두를 한다 그랬어요? 구두. 거의 다 구두래요. 중개계약서를 안 써.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아요, 적어요? 분쟁이 많다는 거 특징. 자, 그 다음에 여러 개공에게 의뢰하다 보면 법률 관계가 얽히고 설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법률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 됐어요? 예. 그 다음에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수가 확보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보수가 확보되지 않아서 불리해요. 그러니까 책임 의식도 없어.
그러니까 이 의뢰인은 책임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기 쉽다, 어렵다? 그래서 모두에게 불리해요. 의뢰인에게도 불리, 개공에게도 불리. 이분 보수가 확보돼서 안 하나 불리. 여기는 책임 서비스를 못 받아 불리. 됐어요? 근데 관행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해요, 적게 이용해요?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이 일반이야. 공동도 아니고 전속도 아니야. 일반입니다. 됐어요? 하나만 더. 을은 비싸면 안 산다래. 저 건물을 싸게 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A가 깎아놓고 물건 가격을 B가 깎아놓고 C가 깎아놓어. 그럼 이 물건 가격이 정상 시가보다 낮게 형성될 우려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일반 중개계약 특징들입니다. 끝났어요. 자, 맨 밑에 의 두 줄만 찍으세요. 의뢰인이 다수 개공에게 경쟁적으로 의뢰하고 가장 먼저 중개를 완성시킨 개공이 보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일반 중개계약 개념이고,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특징 두 번째 줄. 일반적 관행으로 가장 많이 행해진다. 가장 많이 동그라미? 법률 관계가 뭐라 했어요? 법정. 거기 밑 적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개공 안정적 보수 확보가 곤란하다. 그 질문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마지막 줄. 책임의식이 뭐다? 심각하다. 보수 확보가 안 되니까 책임의식이 없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후당. 거래 가격이 정상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기 쉽다. 낮게 동그라미 쳤어요? 네. 마지막 제 모두에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모두에게 불리. 의뢰인에게는 책임 중개 서비스를 못 받아서 불리. 책임의식이 없잖아요. 개공은 보수가 확보되지 않아서 불리. 그래서 모두에게 불리한 거예요. 1번입니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독점하고 전속은 특징도 특징이지만 개념을 잘 비교해 두라고 했죠? 왜? 둘 다 몇 사람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잘 비교해 주셔야 돼요. 독점부터 들어갈게요. 독점은 몇 사람에게 맡기는 거? 한 사람. 독점이라래요. 그러면 전속도 몇 사람? 한 사람. 그럼 이 두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이것은 전속은 우리가 법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독점 맺었다가 B에게 의뢰하면 안 되죠. 의뢰를 했어. 근데 B가 계약을 성사시켜버렸네. 그럼 B는 당연히 보수 받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받지, 성사했으니까. 근데 누가 문제예요? A가 보수 청구. 말이 보수지 위약금이죠.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전액. 그러면 전속은 복수예요. 다른 개공에 의뢰하면 안 되죠. 의뢰를 했어요. 근데 B가 성사시켜버렸네. 그럼 B는 당연히 보수 받아, 못 받아? 받죠. 그럼 A가 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위약금죄로 받아낼 수 있다 그랬죠? 얼마를? 해당하는이요, 50%요? 예? 해당하는 금액 보수 전에? 보수 50%? 해당하는 생각, 바꿀 생각 없어? 없어. 왜 안 바꿔? 하여튼 안 바꿔. 뭐 실리? 아, 전액. 예, 전액. 해당하는 위약금 무조건 해당하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죠. 그럼 차이가 어디서 나요? 자, 여기서 A하고 독점을 맺었다고 가정을 해봐. 맺었는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담원과 계약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 A가 소개로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이때 보수 청구해서 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독점은 가능해. 독점은 뭐만 끝나면, 거래만 끝나면 다른 개공이 하든 자기들끼리 하든 개공에게 보수가 확보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독점이야. 그러면 개공에게 가장 유리해 불리해? 가장 유리한 거예요. 독점이야. 보수가 무조건 거래만 끝나면 확보가 돼. 자기들끼리 해도 보수가 확보가 되고.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인정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어. 법에가 규정이 없다 뿐이지 계약 자유 원칙상 가능해. 근데 활성화가 돼 있어 안 돼요? 있는지조차도 모르죠. 근데 가능해요. 계약 자유 원칙상. 근데 그러면 이건 어디서 주로 강조하냐? 미국 중개업 협회에서 강조하고 권장하는 형태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가능해요. 그래서 보수가 확보된다. 근데 이제 전속할게요. 전속은 우리가 배웠죠? 자, 둘이 전속을 맺었어요. 전속을 맺었는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했어요.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A 소개로 만나서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그럼 이때 보수 받아내? 못 받아내? 못 받아내. 보수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럼 뭘 받아나? 실비. 비용이죠, 비용? 실비를 받아내는데 이것이 중개 보수 얼마 범위네? 5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전소와 독점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 맡기는 건 똑같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했을 때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개념 잡았어요? 오, 좋아. 그럼 하나 더. 몇 개 더? 이 독점 단점은 뭐겠어요? 독점 중개계약 특징 중에 단점. 아까 개공이 가장 유리한 건 장점이고. 자, 독점 한 사람이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A 개공이 능력이 없거나 무능하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 끝. 자, 밑줄 볼게요. 2번 독점 중개계약 나와 있습니까? 자, 첫째 줄은 밑줄 안 걷대. 한 사람 맡긴 건 냅둬버리고 두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은 중간부터 밑줄거세요. 중개 의뢰된 거래계약을 누가 성립시키냐에 관계없이 이 지문이 핵심이야. 누가 성립시키냐 관계없이 보수가 확보된다. 이 말은 다른 개공이 거래를 끝내든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이 끝내든 하여튼 보수가 확보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특징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개공에게 확실한 보수 청구권이 확보되는 데 있다. 이 지문이 있어요? 네. 이게 장점이고 동그라미 2번 네 번째 줄 단점이 있어요. 다만 찾았어요? 네. 자, 무능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자를 개공으로 선정할 경우 계약 기간 동안 무슨 낭비? 시간 낭비. 거기만 몇 줄.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미국 NAR 부동산 중개협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권장하는 형태가 독점이다. 자, 우리나라는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죠. 그런데 가능합니다. 계약 자유 원칙상 가능해. 자, 전속 두 번째 줄 다른 점부터 뭐하고 다른다는 거예요? 독점.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는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 지문. 그 밑에다 뭐라고 적어? 실비. 실비는 지급합니다. 50% 범위 내에서. 자, 보수는 지급하지 않아. 근데 독점은 아까 보수도 지급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이게 이 차이점이라고. 이 지문이 차이점. 이 지문을 잘 알아두셔야 돼. 자, 특징은 볼 필요 없어. 우리가 법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공동중개약의 두 줄 밑줄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단체, 부동산 거래센터, 2인 이상 개공들이 공동으로 의뢰한 제도로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동그라미. 이 정보망을 통한 중개는 성질상 공동중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물건 하나를 여러 개공이 협력해서 하는 게 공동중개잖아요. 그거 개념 끝. 자, TP 넘어가세요. 특징은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후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있어요? 거기에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개부 조직화 능률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이다. 그 지문 있어요? 그거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 특징. 같이 하니까 시간 비용 절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보망을 통해서 조직적 능률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다만 거기도 밑줄 그세요. 중개활동에 참여하는 개공 후 중개 기술과 지식,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 지문도 좀 익혀두세요. 공동 내용이면. 자, 순가 들어갑니다. 순가가 뭐예요? 자, 개공하고 중개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맺어요. 자, 나는 이 주택을 할까요? 주택을 2억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가져라? 중개보수로 가져라. 이렇게. 그러니까 매도인은 얼마만 받아달라는 거예요? 2억. 지금 시세가 2억이니까 나는 2억만 받아달라. 그러면 2억 5천 받으면 보수가 얼마 떨어져? 돈 벌기 쉽죠? 근데 법정 보수 계산하면 얼마 나와? 요율이 0.4면. 보통 0.4 정도 되죠? 80만 원. 많이 초과됐어요? 적게? 그럼 이 사람은 초과 보수로 걸려 안 걸려? 걸려요. 금지행위. 그죠?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가. 근데 만약에 알파가 70만 원이면 2억 70만 원 받고 팔을 수도 있잖아요. 보수 70만 원이죠? 그럼 법정 보수 초과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초과하지 않았으면 처벌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러니까 순가 중개계약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인정이 돼. 보수가 초과됐을 때만 금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의 세 줄 밑줄 그시고 의 세 줄 밑줄 그었어요? 그 다음에 특징 그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그었어요. 이 계약은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지거나 보수 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개공과 의뢰인과 담합에 의한 무슨 조작? 가격 조작. 이 지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후다. 순가 중개계약 체계로 실제로 법정 보수를 뭐해서? 초과해서 수령. 이 지문 중요합니다. 그때만 금쟁이. 초과해서 수령했을 때만 금쟁이에요. 자, 그러면 끝났는데 밑에 예제 있어요? 자,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만 보세요. 앞에 건 앞에서 다 배운 내용이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3번 지문 보세요.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 중개계약이 업무 범위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맞아요? 주로 이용되고 있는 건 뭐예요? 일반. 됐어요? 이게 틀렸고 이게 정답이고. 그럼 4번 한번 보세요.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받지 않았죠?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 맞아, 틀려? 맞죠. 초과됐을 때만 처벌. 그러니까 순가 중개계약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에요. 끝났어요. 자, 그래서 중개계약 끝.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2장 들어갈게요.